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핀란드 헬싱키로 발령이 나셔서 거기에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거기 헬싱키에서 한 2년간 하면서 또 영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 후에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고대에서 정치 외교를 전공을 했습니다. 왜 정치 외교를 전공을 했냐면 제 그때 포부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설립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초대 주중 대사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정치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 정치 석사를 받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군대를 퇴역하고 박사학위를 갈 수 있는 그 시점까지 한 6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어서 한국에서 어떤 근무를 해보자. 근데 그때 JP모간이 가장 유연성이 있게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줬고 그때 금융에 대한 공부는 전혀 안 했습니다. 물론 경제학이나 이런 거는 공부를 했고 그런 금융의 전혀 문외한을 JP모간 같은 데서는 그 여러 잠재성을 보고 저를 차근차근 가르쳐주면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주중 대사의 꿈을 접고 금융업에 뛰어들었으니까 이 금융업에서는 성공을 해서 어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로 한 길만 걸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겠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는 진짜 하루에 거의 16시간, 18시간 이렇게 일하는 거는 상당히 일상적인 거였고 또 주말에도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밤샘을 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진짜 스폰지 같이 뭘 일을 하는 것마다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새로운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물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로 생각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의 저를 지금까지 만들어준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는 홍콩으로 또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가 1988년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크게 활약을 못하고 아주 신규 분야였는데 JP모간이 그때 저를 통해서 알고 싶었던 거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의 잠재성이 어느 정도 있고 아시아 전체에서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6개월 동안 조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를 또 결과를 발표하고 나니까 그럼 네가 그거를 발표를 했으니까 홍콩에서 계속 그를 추진하고 실천에 옮기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홍콩에 그냥 주저앉아서 한국 업무도 하고 또 동남아 전체 업무도 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88년에 홍콩에 왔는데 2년 후부터는 한국을 또 담당하게 돼서 한국의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는 그런 성장 블루프린트나 청사진 이런 거를 마련하게 됐고요. 93년에는 약간의 JP모간의 스토리가 있는데 86년에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상업은행에 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업은행의 지점에 대한 비즈니스 잠재성이 별로 많지가 않다 해서 문을 닫고 사무소로 전환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93년에 다시 들어가서 JP모간을 다시 한번 키워봐라. 한국의 사업 대표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한국 비즈니스를 열심히 키워서 한국의 JP모간 은행 라이센스하고 또 한국 JP모간 증권의 라이센스 이렇게 다 받아놓고 97년에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이 아시아의 전체 환란에 끼어서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또 JP모간의 고위층에서는 이 아시아 전체에 M&A 시장이 꽉 많이 활성화될 것 같다 해서 저를 한국에서 빼서 홍콩으로 다시 발령을 하면서 아시아 전체 M&A 헤드로 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기회에 또 M&A를 막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외국 자본을 소개해서 국내 기업들을 인수하는 그런 업무도 해서 상당히 보람스러운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2004년경 HSBC가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상업은행으로서는 상당히 유수한 그런 은행이었지만 인베스트먼트 뱅킹에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경쟁력이 전혀 없었던 그런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존 번드 회장님이 HSBC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접목해서 키워야겠다 하는 그런 아주 열정적인 목표를 가지시고 외부 인베스트먼트 뱅킹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로 영입이 돼서 아시아 전체 금융기관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3년 반 동안 HSBC에서 몸을 뒀는데 그때는 상당히 또 재밌었던 거는 중국 은행들이 해외 자본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본을 유치해서 선진 금융 기술을 이전받는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저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자문해서 중국 건설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 업무도 했었고 교통은행의 뉴욕 상장하는 것을 또 주선했었고요. 한국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HSBC의 한국 인베스트먼트 뱅킹 대표도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큰 M&A 딜을 몇 개 했고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마트가 한국의 월마트를 인수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이 디스카운트 스토어 내에서는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고 HKML을 들어가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HKML가 HSBC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였습니다. HKML가 운영하는 기금에 다각화를 모색하겠다 하는 그런 과제를 던져주셔서 그거를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들어가서 하면 어떻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안을 했고 물론 이제 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공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제로 공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 1월에 HSBC를 그만두고 그 공채를 준비하게 됐고 6월 2008년에 HKM에 정식으로 입사하게 됐는데 그때 공채 경쟁 비율이 500대 1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할 때보다는 보수가 푹 떨어졌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이런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홍콩에 제가 산 기간이 상당히 또 오래됐고 또 홍콩에서 얻은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HKM이라는 데서 뭐 그런 일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큰 자리에 들어가서 아주 중대한 업무를 하게 된 걸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HKM에서 요청한 것이 뭐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HKM에는 미국 정부 채권 그리고 주식을 아주 패시브하게 운영하는 이런 투자 형태였는데 거기에서 좀 탈피해서 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백지를 주면서 앞으로 몇 년간 한 10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거액을 투자를 시작을 해라. 이렇게 해서 6월 2008년부터 그 시작을 했습니다. 홍콩 정부의 극비인 사항들을 알게 하고 일을 시키나 이렇게 첫 생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미국 사람도 있고 싱가포르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몇 명 있었고 상당히 개방되고 국제적인 인원들이 HKM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서로 이렇게 뭐 차별하다든지 이런 거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전문성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경력이 중요하지 이 사람의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이렇게 개방된
그런 기업 문화를 갖추고 있다는 게 상당히 존경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한국 사람으로 상당히 자부를 느끼는 것은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홍콩 정부에서 일한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지금까지도 아직 홍콩 정부에서 근무하는 한국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좋은 전례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투자 심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아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거쳐서 하는 그런 절차를 규정화시켰고, 투자 심사에서부터 집행까지, 또 심사 후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 모든 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수집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방법도 해놨고, 홍콩 MA 내부에서 운영하는 어느 기금보다 제가 했던 분야의 실적이 제일 높았습니다. 제일 좋은 제가 실행한 가치 중에, 인생의 가치 중에 하나는 HKM의 같이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슈퍼갑으로 금융기관에서 일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겸손하게, 이거 뭐 제 돈을 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홍콩 정부의 기금을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겸손하게 했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다 개방적으로 만나 뵙고, 또 그렇게 해서 평판도 좀 좋아지고, 지금도 그때 만났던 분들, 그리고 그때 뭐 기회가 되지 않아서 HKM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한 분들도 아직도 친분을 가지고 지낼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상당히 친절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제가 공부하고 경험했던 거를 좀 더 넓게 공유한 그런 회사를 세우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First Bridge라고 지은 이유는 초기에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을 대체 자산의 세계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First Bridge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꼭 한국의 작은 우물 안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HKM에서도 공채를 하고, 또 HKM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공기업들도 상당히 국적을 접어놓고 경험과 또 잠재성을 보고 충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눈을 밖으로 돌려서 취직의 기회를 엿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프리랜스를 한다든지 외주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취업도 오히려 기회를 많이 넓혀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제가 초대 중국 대사를 목표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 자리는 넘볼 자리가 아니었는데 그거를 괜히 목표로 세운 게 하나의 실패의 요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그런 자리를 목표로 어떤 면에서는 중국 공부도 열심히 했고 중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게 당장 90년대 이런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됐지만, 실제로 중국이 개방되고 더 국제시장에, 자본시장에 진출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HSBC에 근무할 때, 그때 중국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거기에 좀 몰두해서 또 이상적인 상황이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그 목표를 하다 보면은 얻은 게 상당히 많으니까, 당장 실패라고도 이렇게 눈으로 보이겠지만은 그게 실패가 아니다. 어떤 자기를 좀 더 개발하고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면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콩은 기회의 땅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홍콩에 들어왔을 때도,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킹의 불모지였는데,
여기서 활약을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분야였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국제적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으로 여기 홍콩에서 산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고, 첨단 금융 기술이나 또 모든 그 금융업들이 홍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래도 금융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홍콩은 저에게 좋은 기회도 줬고 지금도 좋은 터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